먼저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 프랭클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연세대학교 교수고 LA에서 태어났고요.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북쪽으로 제가 2살 때 북쪽으로 산타크루즈에서 대학도 갔고요. 버클리 대학 가고 들어갔을 때는 영문과였지만 나중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전공도 동양어학과로 바꿨습니다. 버클리에 있었을 때 교환학생 한국 1년 동안 연세대학교에 있었고요. 졸업하고 와서 연대에서 석사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포닥은 다시 버클리로 갔고 1년 동안 있었는데 우연히 타이밍이 좋아서 여기 와서 언더우드 국제대학 연대 안에 있는 그 단과대학인데 1호 교수로 뽑혔습니다. 그건 20년 전 얘기고 주짓수 하면서 교수 생활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네오클래식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 지주회사이면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또 존 프랭클 교수님 현재 계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창업해서 컨설팅 펌을 하기도 하고 또 패밀리 오피스에서 투자를 좀 해보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 쪽 일을 할 기회가 생겨서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브레인에서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사업화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사람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하는 역할을 좀 했었고요. 작년에 네오클래식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9살, 7살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주업이고요. 바로 다음 주에도 인공지능 시대의 육아를 어떻게 할 건가를 또 강의해달라고 부탁 주셔서 강의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이지 않은 커리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나 과정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짓말 아니고 우연히 전공도 그렇고 뭐 주짓수도 완전 우연은 아니지만 운동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주짓수랑 접하게 된 것도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지금 교수하고 있지만 때려치고 법대 가려고 했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지쳤다고 할까요? 항상 제가 오로지 이것만 해야지 그런 건 없었어요. 한국어도 우연히 배우기 시작했고요. 근데 항상 원대한 계획 없이 그냥 1년 더 배워보자 아니면 석사까지 해보자. 박사 했을 때도 아직도 법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주짓수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고 좋아서 하는 거고요.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사부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찾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휴학하고 영화 현장에서도 일을 좀 했었거든요.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여행사를 공동 창업했을 때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사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체나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서 전문성을 쌓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저는 좀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가로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 있는 한 산업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조금씩 넘어가면서 계속 조금씩 경험을 확장하는 게 삶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경험을 쌓는 것들은 뭐 돈을 버는 것과 무관하게 되게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즐거움도 많이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찾아보고 일로도 해보고 뭐 아니면 또 바꿔보고 하는 것들이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세요? 고민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결단력은 있어요. 고민 안 하는 대신에 주짓수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박사 끝나고 주짓수 체육관 했어요. 1년간. 그리고 완전 주짓수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1년 해보니까 오히려 돈으로 환산하고 사람 꼬시고 비즈니스처럼 하기는 싫어졌어요. 1년 만에. 한국 문학도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둘 다 보람 느끼고 차라리 다시 학교로 가서 돈 버는 커리어 주짓수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주짓수도 본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부업이 됐고요. 근데 돈 벌어야지 안 벌리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사람도 이렇게 모으게 되고 내가 굳이 의식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벌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나중에 싫어지면 바꿀 수 있고 좋으면 계속 하고
계속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돈이 돼요. 예외가 있겠지만 끝까지 오래 버티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는 보장이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되고요. 나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 뭐 끝까지 하면 그런 거 다 발휘할 수 있고 하다가 포기하고 포기하는 거를 제가 갈아탄다고 얘기했잖아요. 갈아타는 건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제 이어나가면서. 근데 포기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포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포기의 의미가 네. 그러니까 할 만한 건데 내가 그냥 게을러서 아니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그 포기라고 정의 안 하고 그냥 판단하고 아 이거 별로 할 가치가 없거나 하면 위험하거나 그럴 때는 포기는 아니고 그냥 현명하게 그냥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대표님께서는 어려운 부분이나 포기를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5년이나 10년 뒤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기준으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취미든 운동이든 또 실력이 올라가는 거든 내가 뭐 만족감을 느끼는 거는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한데 하고 있는데 괴롭다. 이걸 참으면서까지 할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안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라서 저는 투자를 하는 벤처 투자업에 오래 있었는데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게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회사 되게 잘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 내가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냥 해왔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약간 괴로우면서도 하는 순간이 오면 아 이제는 다른 걸 해봐야지. 운동의 종류일 수도 있고요. 저도 종합격투기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이걸 다치면서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내가 아이들이랑 놀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게 기회비용이 큰 거죠. 그런 재미가 계속 있냐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뭐 시간이든 노력이든 돈이든 이제 희생해야 되는 기회비용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감수할 만한 건지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자주 바꾸면서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와 나한테 잘 맞을지 좀 조금씩 작게 경험해보면서 남길 건 남기고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습관도 알아서 걸러서 제가 괜찮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은 꾸준히 뭐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들이 있고요. 해보고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 빠르게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